자,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네. 그 영상이 약간 반전 이미지인가요? 예, 저는 그 작게 봐서 땀인 줄 알았는데 크게 보니까 이게 뭐가 총알을 흘러내리고 있네요. 이게 뭔가 이 엑스맨인가요? 엑스맨 중에 막 이렇게 땀이 이렇게 총알로 나가는 그런 죄송합니다. 어쨌든 어쨌든 저는 그냥 땀을 흘리는 그 더워서 땀을 흘리는 그 그림을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인터넷에 아무거나 포하다 보니까 네네. 특히 저작권 없는 걸로 제 포하다 등에 보니까 식은땀이 지금. 네, 지금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항상성 조절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혈당량 조절, 삼투압 조절 배웠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체온 조절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들 같이 한번 체온 조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체온. 근데 왜 체온을 유지해야 될까요? 원래 이게 체온을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하지 않는 그 생물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체온을 왜 일정하게 유지해야 될까요? 혹시 열이 나면 네. 컨디션이 안 좋아집니다.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런 거 있겠죠. 왜 컨디션이 안 좋아질까요, 그럼? 열이 나면 음. 자, 말씀드릴게요. 모르신 것 같으니까. 자, 우리가 생명 활동하는 데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효소가 깊게 관여합니다. 효소가 있어야만 물질 대사 같은 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소화할 때나 뭐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 몸속에 일어나는 모든 반응이 세포 호흡이라든가 세포 호흡부터 시작해서 단백질 합성 뭐 이런 과정에 모두 다 효소가 필요합니다. 소화만 한 게 아니네요. 네, 모든 과정이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과정이 화학 변화를 동반하는 과정이고요. 그 화학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효소가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단백질이 열의 영향을 굉장히 온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온도가 너무 낮으면 이 활성도가 낮아지고 온도가 너무 높으면 이게 변형돼서 완전 못 쓰게 돼 버립니다. 그래서 열이 너무 많이 나면 이게 뜨거운 데 있으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효소의 활성, 단백질로 된 효소의 활성.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계란 같은 거 익히면은 계란이 익잖아요. 계란 후라이 같은 거 해주면 하얗게 되잖아요. 그게 온도가 높으면 이 단백질이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온도를 적당히 유지해야만 이런 단백질이 변하지 않고 또 단백질의 활성을 유지해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 가능하기 때문에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강아지가? 네. 강아지가 강아지 왜 그 강아지가 글씨를 가렸니? 왜 글씨를 가렸니? 자, 강아지가 이제 눈 속에 퍼묻혀 있는 사진을 그냥 인터넷에 가져왔는데요. 자, 일단은 체온 조절 어떻게 하느냐? 자, 몸 속에서 열 발생량을 조절할 수가 있고요. 열을 그러니까 만들어내는 거죠. 몸 속에서 물질 같은 거 세포호흡을 통해서 세포호흡하면 열이 나잖아요, 그렇죠? 네. 자,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굉장히 중요한 게 이 표면에서 바깥의 공기로 열이 발산하는 그런 걸 또 늘렸다 줄였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열 발생량, 열 발산량. 열을 더하고 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열을 생산해서 체온을 올릴 수가 있고요. 열 생산을 감소시켜서 체온을 높이지 않을 수가 있고요. 열 발산량을 높여서 체온을 낮출 수가 있고요. 열 발산량을 높이지 않아서 이제 체온을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죠. 발음이 헷갈리네요. 되게. 발생, 발산은 막 반대인데 그렇죠. 완전 둘 다 네. 늘리고 줄이고 해서 네, 그렇죠. 총 4가지가 있네요. 예. 근데 오늘은 이제 주로 열 발산에 대해서 이렇게 주로 초점 맞출 거예요. 열 발생은 이 우리 몸에서 세포호흡을 막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번에 배웠던 티록신 기억나시나요? 갑상샘에 들어가는 호르몬. 갑상샘 호르몬 티록신이 나오면 막 세포호흡이 활발해져서 열도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좀 이전에 좀 배웠으니까 피드백 할 때 우리가 했으니까 빼고 오늘은 주로 이제 열 발산량 처음 배우는 열 발산량에 대해서 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그 PPT 제작한 거랑 PPT 오피스 프로그램이랑 차이 때문에 이렇게. 예, 그렇죠. 지금 제 컴퓨터에 있는 거랑 지금 인터넷에 올려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절대 박쌤이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완전히 가렸으면 그냥 몰랐을 텐데 이게 반쯤 가려갖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자, 일단 그럼 열 발산량 조절을 어떻게 하느냐? 열 발생량은 말씀드렸고요. 열 발산량이 어떻게 조절되는가? 이걸 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요. 이것도 이게 다 줄바꿈이 돼버렸네요. 이게. 네. 자, 피부 근처 혈관을 확장시키거나 수축시키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게 이제 어떻게 원리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설명드릴게요.
이 피부 근처에 이제 모세혈관 이런 이제 혈관이 이렇게 요런 모세혈관 이런 것들이 흐르고 있거든요. 이렇게 모세혈관들이 흐르고 있는데 자, 이 혈액이 몸속을 돌면서 이 몸속에 있는 기관으로부터 따뜻하게 데워질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몸속에는 따뜻한 데워지고 이제 피부 근처에도 혈액을 공급받아야 되니까 피부 근처까지 오는데 피부 근처에 오면 이게 또 하나 기능이 밖에가 이제 차가운 공기들 있잖아요. 공기로 이제 열을 이렇게 빼내는 이런 기능도 합니다. 그래서 얘를 이제 혈관을 확장해서 혈액을 많이 흐르게 하면요. 이게 피부 근처로 혈액이 흐르는 양이 많아지니까 혈액이 많이 열이 많이 빠져나가요. 뭐 그리고 귀가 빨개진다든지. 예,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더우면은 막 이렇게 얼굴 빨개지는 게 피부 근처에 혈관이 확장되기 때문에 얼굴이 빨개집니다. 그리고 추우면 이제 또 얼굴이 파르스름해지는 게 창백해지는 게 그 피부 근처로 흐르는 혈관을 이제 수축시켜서 열이 잘 빠져나가지 않게 만드는 거죠. 자, 그다음에 땀은 뭐 잘 아시죠? 땀은 이제 물이 굉장히 기화율이 굉장히 크잖아요. 네. 그래서 땀을 흘리면은 이게 또 땀이 뭐 사람만 거의 다른 생물은 별로 없는 사람한테만 있는 또 그래서 사람이 이제 그 다른 포유동물들이랑 달리 낮에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할 수 있는 게 또 땀을 흘릴 수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거든요. 땀을 흘리면은 아주 체온이 많이 빨리 내려가죠. 그래서 털이 없는 쪽으로 진화했다고 하더라고요. 땀이 젖으니까 털이 땀을 잘 증발시키려고. 요건 이제 증가시키면 체온이 내려가고요. 땀을 감소시키면은 이제 체온이 내려가는 게 좀 덜해지죠. 자, 그리고 이제 요건 좀 생소하실 거예요. 털 세움근. 털 세우는 거. 그 느낌 오십니까? 털을 세우는 근육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추우면은 이거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요. 닭살 돋는다. 흔히 표현할 때 닭살 돋는다. 좀 정식 표현은 소름 돋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뽀글뽀글 막 닭살이 막 팔에 돋잖아요. 요새는 이 표현은 잘 안 쓰고 지린다고 말해요. 아, 예. 역시 그 다른 근육이죠. 네. 예, 지리는 건 다른 근육인 것 같습니다. 다른 근육이 이완되는 예. 거죠. 거기는 이제 괄약근인 것 같습니다. 네. 아 뒤로? 앞에도 괄약근이에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조이는 근육을 다 조이는 근육을 다 괄약근이라고 해요. 아 네. 그렇구나. 입도 입은 아래 위로 하지 않나요? 예. 이건 조이는 거랑 다른 네. 것 같아요. 입도 동그랗고. 이건 관절이 예, 입은 잘 못 들어봤습니다. 자, 어쨌든 털 세움근이라고 살에 이게 털에 붙어 있어요. 요게 이제 이완하면은 털 세움근이 이완하면 털이 이렇게 축 눕고요. 털 세움근이 수축하면은 이게 털이 막 씁니다. 이렇게 털이 쓰면서 이게 털이 바짝 당겨주니까 여기가 소름이 뽀글뽀글 올라오는 듣기만 거죠. 해도 오싹오싹하네요. 예. 근데 이제 털을 세우면은 뭐가 되냐? 이제 털이 세우면요, 이 공기가 털 위로 지나가게 돼요. 사실은 사람은 털이 많지 않아서 이게 크게 차이가 없는데 그 옛날에 이제 아주 원시인 시절에 그 물려받은 거죠. 그때는 고양이들은 그렇거든요. 예. 털이 막 서가지고 엄청 쓰잖아요. 네. 부풀어서. 이게 털이 많은 애들은 털이 쓰면 이게 이 피부로 바람이 안 와요. 그래갖고 이쪽에 이제 공기층을 가지게 돼갖고 요 털 사이사이에 그 공기층은 아무래도 열 전도율이 좀 낮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온 효과를 좀 더 강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털을 눕히면은 털 세움근을 이완시켜서 여기는 이제 잇모근이라고 했는데 잇모근이 이제 한자인데 털 세움근이죠. 털 입자니까. 털 세움근을 이완시키면 이제 털이 눕거든요. 그러면 이제 공기가 이제 피부 근처로 바람이 지나가니까 요 땀도 잘 날아가고 요 모세혈관에 있는 그 열도 잘 발산시키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이 모든 작용들이 어떻게 그 작용하느냐? 자, 교감신경 아시죠? 부교감신경 반대. 네. 교감신경의 작용이 완화되면은 요런 잇모근이 이완되고 땀 분비가 증가하고 혈관이 확장되는 피부 근처 혈관이 확장되는 더울 때. 예, 이런 것들이 되고요. 교감신경의 작용이 강화되면 이렇게 그 털세움경이 수축되고 땀 분비가 감소하고 피부 근처 혈관이 수축되면서 이렇게 열 발산량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 그래서 체온이 떨어지는 걸 막는 이런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특이한 게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이 아니라 교감신경이 강화되냐 약화되냐 이거예요. 예. 요거에 좀 특이합니다. 그러네요. 네. 원래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이렇게 되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요. 체온 조절 때는 또 부교감신경이 등장 안 하는 게 특이합니다. 헷갈릴 수 있겠다. 네. 약간 그 딜레마 상황도 있겠는데요. 어떤 막 딜레마? 사냥하고 막 쫓아다니고 도망가야 되는 상황인데 더워. 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그렇죠. 그 교감신경이 싸움 도망신경이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싸움 도망갈 때는 보통 덥지 않나요? 그렇죠? 추워야죠. 추워요. 네, 그렇습니다. 피부 근처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제 체온에 따라서 작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이런 체온 조절 중추가 어디냐? 중추는 어디냐면요. 이게 저번에 배웠던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와, 진짜 제일 따뜻한 곳에 들어있네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체온을 이제 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이 아이스크림 먹으면은 오히려 체온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가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이스크림 먹으면 여기 얼굴 있는 데만 차가워지니까 이게 막 체온을 올리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그럴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스크림 먹으면 오히려 더워진다. 최대한 턱 아래쪽으로 흘려서 내려야 돼. 성장이 닿지 않도록. 네. 약간 이열치열 이것도 맞는 말이 될 수 있겠네요. 뜨거운 예. 거 먹으면서 얘네가 뜨겁게 느끼게. 아, 너무 더운데 하면서. 네. 그렇죠. 네. 그러네요. 또 이열치열 오히려 더울 때 이제 뜨거운 걸 먹는 게 유리한 이유가 여기 조절 중추가 여기기 때문이다. 그리고 근데 또 이제 제가 그 전에는 중추 얘기를 잘 안 했거든요. 근데 이제 혈당량 조절 중추랑 삼투압 조절 중추도 다 간내 시상하부입니다. 그래서 간내 시상하부에 대한 것만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조절하는 건 배우는 거예요. 사실은 중요하네요. 예. 거기서 조절하지 않는 항상성도 있거든요. 근데 그걸 고등학교에서는 안 배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좋은 게 뭐 항상성 조절 중추 어디냐 물어보면 무조건 간내 시상하부. 간내 시상하부. 예, 이렇게 하면 됩니다. 다른 거 나오면 이제 다 아니야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른 것까지 중추까지 살펴봤고요.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요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거죠. 자, 이제 체온이 높아졌다. 체온이 높아졌다 어떻게 되냐? 자, 체온이 높아지면은 시상하부에서 감지하고요. 요 교감신경의 작용을 완화합니다. 교감신경의 작용. 자, 교감신경이 이제 우리가 싸움 도망 신경인데요.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고 도망갈 때 체온이 이제 쉽게 높아지잖아요. 아니 안 되는군요. 반대군요. 죄송합니다. 그거를 완화시키는 거죠. 네. 네. 어쨌든 여기 체온이 상승하면 이제 교감신경을 완화시키고요. 작용을 완화시키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땀 분비가 증가하고 그리고 피부 근처의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피부 근처에 확장되면서 피부 근처로 피가 많이 돌면서 얼굴 빨개지고요. 그리고 땀이 많이 나게 되죠. 그러면서 열 발산량이 증가하게 됩니다. 열 발산량이 증가하니까 체온이 이제 내려가게 되는 거죠. 자, 반대로 이제 체온이 이제 떨어졌다. 추워서 체온이 떨어졌다. 그러면은 요 시상하부에서 교감신경의 작용을 강화합니다. 교감신경이 이제 아무래도 그거잖아요. 이 싸움 도망이다 보니까 뭔가 우리 몸의 신체 활동을 좀 근육이라든가 운동을 강화시키는 그렇죠. 그런 쪽으로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감신경이 이제 강화가 되면은 그러면서 이제 뭔가 이 에너지 생산 같은 걸 많이 해야 되는 거죠. 열 발생량에 영향을 또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교감신경이 왜냐면 세포호흡을 빨리 해서 에너지를 많이 생산해야 열이 많이 생기잖아요. 여기는 잘 안 나오지만 여기는 빼고 나오지만 열 발생량을 강화시키는 게 또 교감신경의 작용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제 교감신경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체온이 떨어졌을 때 체온을 높이는 작용에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편할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 생각하기 나름이긴 한데 갖다 붙이기 나름이긴 한데 외우기 편하게 각자 네. 생각이 좋고.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교감신경 작용 강화되면 요거는 이제 열을 생산하는 작용이죠. 아까 위에는 열 발산, 요거는 이제 열 발산 작용이었는데 둘 다 그렇죠. 네. 열 발산 작용이었는데 여기는 열 발생이죠. 그렇죠. 여기는 열 발생이고 여기는 열 발산을 낮추는 거죠. 그렇죠. 줄이는 거죠. 근육이 떨리면서 여러분 우리 추우면 떨잖아요. 이게 바로 교감신경에 의해서 근육이 떨려서 열을 생산하는 거죠. 근육이 떨면서 막 이렇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하면서 열을 생산하는 거죠. 열을 생산하고 또 열을 발산을 감소시키니까 또 아까 나왔던 잇모근 이런 거는 지금 털세움근 요건 빠졌잖아요. 그렇죠. 털세움근 그것도 이제 조절하면서 털을 세우고 하면서 이렇게 열 발산을 줄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체온이 점점 올라가겠죠. 발산 줄이고 발생 느리니까요. 그러면 저 위에서는 네. 열 발생을 줄이는 건 없는 거예요? 따로? 이것도 이제 피드백 작용이라서 네. 그렇죠. 교감신경이 약화되면서 어떤 교감신경이 약화되고 이제 시상하부가 또 다 중추잖아요. 시상하부에서 갑상생 호르몬, 갑상생 자극 호르몬 분비 호르몬하고 갑상생 자극 호르몬 그것도. 분비를 이제 줄여서 호흡 천천히 그쵸. 좀
그렇죠. 이렇게 호흡 같은 게 안 일어나게 해서 좀 열 발생량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 아무래도 이제 더우면 축 늘어지는 이유가 또 그것도 연관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우리가 체온 조절까지 살펴봤습니다. 우리 몸이 이렇게 좀 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들을 시상하부에서 관장해서 혈당량, 삼투압, 체온을 조절합니다. 좀 이제 체온 조절은 조금 또 특이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아팠을 때 우리 병원치에 대항하기 위해서 몸의 체온을 일부러 올리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이 정상 수준의 체온보다 이제 그 설정 온도를 높이는 거죠. 우리 마치 이 에어컨이나 뭐 난방기에 온도를 조정하듯이 그 설정 온도를 조정하듯이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도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체온 조절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들 체온 정상이시죠? 네, 정상입니다. 네. 저는 긴장해서